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금방 지나가네요. 예.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는 강했죠. 뭐 나스닥 기준으로도 오늘 뭐 열리는 것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틀 동안 이제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올해 증시의 어떤 방향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는 고민들, 또 여러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큰 굵직한 어떤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이제 한국 증시 바닥 그리고 상승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 전략들을 한번 이야기 같이 드릴 텐데요. 결국 이제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 신 박사가 강조하는 거는 돈의 흐름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돈의 흐름, 결국 이제 메이저의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국내 증시의 어떤 메이저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 키를, 방향 키죠. 어떻게 보면 선장에 이제 그 방향 키를 쥐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는 이제 여러 주체들 또 기관이 더 중요한 어떤 기업들도 있지만,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를 통해서 전체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뭐 경기 침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이거는 이 후행적인 부분입니다. 돈이 가장 먼저 빠른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지금 약 한 10조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폭발적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달러 강세의 어떤 흐름이 이제 일단락 되면서 작년 말,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이 2위의 GDP 2위 국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선행적으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어떤 그 논리에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강조를 제가 드렸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어떤 놓고 우리가 본다면,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또 이제 설 연휴 이후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과 또 전략들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해외 증시 한번 동향 파악해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부터 지난 금요일자부터 한번 보면요.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자는 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월요일 2% 상승하면서 뭐 엄청나게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증시,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는 또 휴장이긴 한데,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오늘 열렸었는데요. 1.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통해서 이제 장기 평선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뭐 나머지 장들은 이제 시장은 이제 그 휴장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S&P나 다우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어떤 기조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주요 종목,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뭐 초급등했죠. 지난 금요일날 4.9%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7.7%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보다는요,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매수 추천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V자로 막 치고 달리기보다는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권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기회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롱 바이라는 어떤 의견과 또 영상들, 분석 영상들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애플의 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뭐 과거에 이제 제가 이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뭐 저항을 받게 되면 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뭐랄까 애플의 시총을 넘어설 공산이 매우 크다는 이제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지금 이제 애플의 시총이 이제 2조 달러가 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500억 달러, 4,500억 달러죠. 애플보다는 이제 5분의 1 토막 정도인데요. 5분의 1 정도 시총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종국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5년, 6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차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판매를 통해서 이제 부각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또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강세장이 오겠죠. 5, 6년 내로. 그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의 시총이 애플의 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스트롱 바이에 대한 의견을 전략을 지금 가지면서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로 막 먹고 나오고 막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아마존이 앞으로 테슬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내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기기 형태가 나와야 돼요. AR 기기든 또 애플 카든 그런 것들이 뭔가 나와주면서 그게 굉장히 시장 파급을 주면서 선두권 뭐 이렇게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돼야 고성장을 다시 또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은 뭐 아이폰 시리즈를 통해서는 가오가 같은 어떤 성장률, 테슬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도 저는 테슬라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 중심의 이제 나스닥 증시는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좀 고전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총 상위를 이루고 있는 이 많은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 구글이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그 높은 성장률을 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이 그렇게 강한 상승률을 좀 내는 거는 쉽진 않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사실 한국 증시보다는 좀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호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증시 내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차전지 배터리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체크를 해보면요, 결국은 이제 작년에는 그 미국이 높은 이제 물가 수준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역대급의 공격적인 어떤 인상을 펼치면서 달러 강세 기인해서 다른 통화들이 미국 달러 이외에 이제 다른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했죠. 다른 나라 증시들 전체가. 그래서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하면서 정말 처참할 정도의 증시 계속 빠지기만 했던 작년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물가도 뚝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제 상대적인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또 이제 미국 위에 또 이제 유럽이라든지 유로 달러입니다. 이것도 뚝 떨어졌잖아요. 또 위안화 달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달러 약세 기인해서 다른 이제 국가들의 어떤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짓눌렀던
이 원자재 가격들, 또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는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이 가스라든지 유가 부분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무역적인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독일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증시도 장기평을 뚫고 위로 올라오면서 개선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 중국 상해 증시도 앞서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장기평선을 이번에는 뚫어 올리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흐름들, 또 홍콩 지수도 역시나 이제 급전직하는 어떤 흐름을 되돌리면서 거래량도 튀고, 또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추세 전환도 명분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면서 중기평선, 장기평선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냈어요. 보시면 이 장기평선 저항 없이 그냥 뚫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띄었던 그 이유가 이제 2월 F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올 봄 이 금리 인상의 스텝을 멈추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나왔다기보다는요,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의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어떤 명분을 조금 붙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최종 금리 전망치 5.1%에 가까워지면서 인상 중단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환호를 했다 하는데요. 어쨌든 뭐 올라서 분석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 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MC가 열리는데요. 추후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결정할 기준 설정에 착수한다. 결국 이제 물가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할 텐데, 과거에도 이제 지표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제 지표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야 하는지 이번 FMC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중단 시점을 살피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이제 표현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거의 다 왔다.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마지막 단계 포인트까지 거의 다 왔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모든 건 그렇잖아요. 증시에서 정점을 찍기 전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표 삼는, 인덱스 삼는 증시에서 이게 그 먼저 이제 증시는 먼저 이제 그 반영해서 그걸 하기 시작하죠. 금리 이제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반등되는 시점이 그 시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행성을 지니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시는 결국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가 움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역대급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먼저 이제 돈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국 베팅 4대 자산, 구리 위화나 호주 달러, 뭐 항생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적인 대내 투자들의 중국에 대한 베팅, 중국 경기의 호전, 그리고 이제 개선될 거라는 어떤 기대, 리오픈과 함께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교통량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저로 떨어지는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공격적인 순매수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 3대 성장주 테마 수급 집중도 부분도, 중국도 이제 지금 배터리라든지 CRO 이제 바이오 그 CDMO 쪽이죠. 야오밍 바이오 쪽, 그쪽 또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어떤 3대 성장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보면 중국 소비 탑 100으로 불리는 이제 어떤 종목 지수들이 더 강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리오픈이
강하게 증시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인플레 우려라든지 경기 긴축을 강하게 하고 또 이제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결국 이제 중국이 전 세계 GDP 2위 국가입니다. 예, 미국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또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전 세계 경기에 또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죠. 그래서 뭐 일본이야 이제 뭐 그렇고 결국 이제 한국은 이제 1조 8천억 달러 지금 21년 기준 명목 GDP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압도적이긴 하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17조 7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 경기의 흐름, 특히나 이제 중국과 밀접한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또 증시로 연결되는 흐름을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과 한국은 상당한 디커플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한국 증시 또 이제 중국 증시는 좋아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 정리를 해보면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작년 달러의 강세는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제를 짓눌렀지만 올해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의 수급은 중국 및 미국 이외 국가로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이외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되겠죠. 또 이제 유럽 국가들. 중국은 사상 최고 속도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코스피 경우에도 작년 10월 이후 약 10조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과 대중적 채널에서의 경기 침체 이슈 속에서 소위 메이저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과연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화두가 이제 1월 말에 좀 크게 있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지금 강조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의 어떤 주가 수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고 지금 부족한 유동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물량이면서 또 상당 많은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공모가 대비 내려와 있으면 물량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하이브하고 크래프톤을 볼 수 있는데 1년 뒤 이제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하이브는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크래프톤은 훨씬 낮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우리사주 물량에 거의 한 8, 90%가 나왔어요. 한 90%였나? 네. 크래프톤은 한 14% 정도 물량밖에 안 나왔어요. 결국 플러스 된 거는 대부분 나왔고 마이너스 된 이제 기업의 이제 물량, 우리사주 물량은 거의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LG엔솔은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5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물량이 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뭐 개파락 내지는 낮은 수준으로 이제 해당 날 출발할 공산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그 구간이 결국 이제 메이저들이 얼마나 그날 그걸 받아낸다든지 며칠에 걸쳐서 이제 받아낼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 이제 수급적인 내용만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밌게도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특히나 LG엔솔과 GM의 미국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이 백지화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번 이제 내일 또 개장할 때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장이 올랐고 테슬라가 급등했지만 또 LG엔솔의 개별 이슈에서는 또 악재가 나오면서 결국은 낮은 주가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급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낮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LG엔솔과 같이 손잡고 싶은 뭐 파트너사는 이제 지금
거의 많고, 예, 특히나 이제 이 백지화에 대한 어떤 이유는 아직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뭐 이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뭐 어떤 증신의 사건이든 우리가 뭐 인생에서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화두나 이제 난관이든 결국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2차전지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 합작공장 백지화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속도 문제는 있을 수도 있죠.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에 따른 약간 좀 합작사 설립 시기를 뭐 저울질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노조 결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외적인 부분, 예, 이 성장,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뭐 논의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과다하게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기사 언론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본질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지는 더욱 커지고 강화될 거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는 가장 위에, 예,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윗단에 올려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예,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또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하고 맞물면서 과도하게 좀 빠진다면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B증권 리포팅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요 리포팅에서 미국의 이제 CPI 물가가 생각보다 2%, 이제 목표라고 있는 2%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제 유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완만해지는 어떤 현상이 계속 추세가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지난 3개월에 하향 서프라이즈와 근원 물가 상승세 둔화를 거치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임대료 외에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 꽤 낮아졌죠.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일단 그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을 지금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 높은 그 기저에 대비해서 이제 물가는 전년 동기비 증감률을 이제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기저가 굉장히 작년에 높은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는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CPI의 비중과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평균 전월비 상승률을 연율화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난 12월부로 2%대 진입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PC 물가, CPI 물가의 상관성을 적용해 본다면 11월 4.9%에서 12월 3% 후반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 변화를 감안하면 전년 동월비 헤드라인 CPI 상승률의 2%대 진입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 듯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4%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는 유가다. 특히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과 달러화 약세에 따라서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는 계속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제 좋아지면서 중국에 이제 또 뭐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유가가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상반기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전년 동월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3분기까지 4% 멀고 4분기 정도 돼서야 3% 초반으로 낮아질 걸로 추정이 된다. 어쨌든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또 리오프닝 성과 이런 것들의 이제 변수에 따라서 유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걸로 CPI가 떨어질 걸 예상하는데, 중국이 좀 좋으면 요 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제 CPI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은 뭐 공통된 의견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제 물가 부분이 크게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또 핵심적인 어떤 이제 위기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되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증시에서 종목적인 전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잘 전략들을 짜는 게 핵심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쪽에 이제 기사 보다가 이제 한번 좀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인데, 일단 중국의 경제 재개 여파로 인한 수요 급증이 전 세계 또 다른 폭발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내용인데, 최근 발표된 일본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서 중국 가계가 889조 원 규모 초과 저축을 쌓은 것으로 추산된다. 뭐 봉쇄돼 가지고 막 돈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로 이제 봉쇄되고 잘 못 쓰니까 그걸 대부분 명품으로 쓴다든지 해외여행 못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중국 가계 저축분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 해당 규모에 상응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요, 미국이 이제 봉쇄로 인해서 이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기업 지원을 이제 선호를 했고, 결국 이제 가계에는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어요.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어떤 인플레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 쉽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여기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십 년간 이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온 중국은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사회주의 국가의 놀라운 전략이다. 놀라운 전략이다. 예, 긍정적으로 보네요. 또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2주 달러 이상의 인형 가계 저축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보조금을 대규모로 풀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쨌든 수요 급증이 있겠지만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중국이 이제 소비하고 또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는 흐름 속에서는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특히나 한국 IT 경제, 시클리컬한 종목들도 좋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IT 경제가 거기에 또 좋은 어떤 선순환의 어떤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는 큰 그림상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올바른, 또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 저도 좀 깊이 있는 고민들 좀 여러 가지 하면서 요 제목에 대한 상당한 또 뭐랄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본격적인 이제 올해 신년 이제 들어갑니다. 보다 더 작년보다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복구를 할 수 있는, 작년에 많이 또 손실 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긍정적인 전략, 희망적인 전략으로 올해는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내일 장마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